비트코인의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하락이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 봅니다.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이 106,0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머리 크기만큼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머리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아직까지 머리 크기만큼 빠지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고, 넥라인을 깨고 내려온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채널 패턴을 작도했을 때도 상방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5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하락이 단 며칠 만에 나오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전달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도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지난 수개월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간 자리에서는 올라간다고,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는 떨어진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점 부근에서 시즌 종료 선언도 했던 거고요. 또 반등이 거세게 나오는 자리에서는 최저점에 관련된 부분을 전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제 메인 관점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넥라인을 깨고 하락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면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거 아시고 이제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송을 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비트코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남았다고 보는 건지,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예정인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105,000달러 구간일 때 왜 비트코인이 이 넥라인을 깨면 하락한다고 봤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런 최저점에 관련된 부분도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의 일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6,000달러일 때 촬영했던 영상이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하루도 안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메인 관점을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강도 지수 RSI를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그와 동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사실 이때 영상의 댓글에 전달을 드렸는데, 만약에 해당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손절함과 동시에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으로 보고 하락에다가 베팅한다는 점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패턴인데, 제가 지금 화면에 표시했던 이 가격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유지한다는 점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렇게 넥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 진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 머리 크기를 피보나치 상으로 1로 잡고 추세가 터진 점을 기점으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아직까진 머리 크기의 피보나치 0.786 근처까지밖에 안 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패턴에서 채널 상단부를 당장에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걸 염두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상승 관점을 폐기함과 동시에 숏 포지션까지 정확하게 진입을 했고,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공유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고점 매수자들이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점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계속 내놓으면서 매도세가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잘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미리 이런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이렇게 넥라인의 지지를 맞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자리였는데, 저 역시도 이런 하락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때 차트를 보고 대응한 것도 있지만 이런 온체인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참고를 해서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나만 수익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매수를 했다가 크게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점을 전달할 때도,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남겨드릴 때도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관점에 있어서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실제로 덜 흔들리고 방향성을 잘 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관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이런 실시간 매매 기록들은 제 지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그 시점은 결국엔 두세 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텔레그램에서 미리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펼쳐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 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온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을 하나 작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분 봉으로 제가 이렇게 채널 하나를 그었는데요. 이렇게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을 플래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 패턴은 보통 상방으로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실 이 패턴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ABC 패턴으로 딱 떨어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ABC로 A파동이 그려지고 B파동이 나온 다음에 C파동이 한 번 더 나올지, 이 부분은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당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드앤숄더 패턴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전량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10%에서 20% 정도만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한번 더 준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하락이 제가 볼 때는 96 그리고 97K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가 온다면 제가 비중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선택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정말 망한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말한 가격대를 뚫고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지금은 ETF도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상황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예 그 부분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차트 관점에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이동평균선 하나를 띄워놨거든요. 이 선이 이제 420일 이평선인데, 제가 왜 이 420일 이평선을 띄워놨냐 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길고 지루한 하락장이 펼쳐지기 전에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4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내에서 상승장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 이 선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420일 선을 지켜줬을 때는 아무리 큰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이 계속해서 펼쳐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거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420일 선을 뚫지 못하면 기나긴 조정 하락장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4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시즌 종료가 돼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반등이 거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 관점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도 시즌 종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 차트를 보시면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즌 종료는 언제 나왔냐면 2021년도 말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돈을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종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관점을 기반으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떻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실시했던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미 연준의 입장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시장을 애매하게 만들었던 그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제거가 됐다는 걸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이 오른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양적 완화까지 진행이 돼야 정확하게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자동차로 치면은 가속 페달 같은 거고요. 양적 긴축은 뭐냐?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반응이 없는 그런 장이 펼쳐졌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 페달만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420일 선도 딛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 종료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시즌 종료급의 하락이 나온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그리고 채널 패턴 마지막으로 420일 이평선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 구간대에서 코인의 개수를 모아나가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전환 패턴이 깨진 게 아니거든요.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폭이 넓어지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코인 차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도 2024년도에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고 나서 거의 6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 크게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하단 추세선만 깨지 않으면 상방 전환 패턴이 컨펌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만간 우리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도 상방 전환 패턴이 깨지지 않았고 다른 알트코인들 몇 개만 좀 같이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코인, 이 리플코인도 보시면 아까 이더리움이랑 차트가 비슷하죠. 여기서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는데 이 하단 추세선을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상방 전환해주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도 보시면 지금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 플래그 패턴이 나왔는데 이렇게 채널 패턴이 나옴과 동시에 하단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단 추세선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코인 역시나 이렇게 상방 전환해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바이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이고 ETF 승인되는 코인들 위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코인도 지금 밈코인 ETF에 포함이 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예정인 코인이죠.
이 시바이누 코인도 지금 보시면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 전환 패턴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차트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지금 큰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상방 전환 패턴에 대해서 깨진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질 때는 누구나 다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차트, 경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공포를 이겨내고 기회를 잡은 사람만이 저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들 전부 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트코인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알트코인 차트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 코인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 촬영할 때 따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미리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에다가 궁금한 점 남기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차트, 경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황까지 한 번에 엮어서 단체 공지방에다가 분석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최저점을 잡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고요. 그 관점에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은 저는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96,500달러, 제가 헤드앤숄더 1대1만큼 떨어지는 자리라고 표시했던 이 가격대를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패닉셀이 크게 나와서 94K 그리고 93K까지 건드리고 올라갈지,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번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잃어버린 모든 시드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높게 레버리지를 타야겠다 라고 하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주문을 걸어놓은 그 가격대를 터치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나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채널 패턴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저점을 한 번 갱신한다고 했을 땐 그 가격대가 어디든 간에 저는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내가 선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를 너무 높게 타지 않는 선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최저점을 갱신할 때보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널 패턴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채널 패턴만 가지고는 이제 채널 하단부를 찍지 않고 올릴지, 아니면 하단부를 정확하게 찍고 올릴지, 아니면 하단부를 뚫는 척 하다가 말아 올릴지, 이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이 상단 추세선은 언젠가는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상단 추세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레버리지를 높게 타든 비중을 높이든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 벌 기회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드를 잘 지키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정말 욕심을 내가지고 고 레버리지를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20% 손실이 나면 사실 이에 준하는 수익률로 복구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부려서 청산을 당한다. 이건 그냥 빵원이 되는 겁니다. 빵원. 이 0에는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회를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만한 수익을 조금 더 먹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건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차트 위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저는 온체인 데이터까지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관점이든 타점이든 정확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 부분은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차트가 나오고 이 가격대가 돼봐야 비로소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속 관점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은 추후에 텔레그램방에서 마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당시 거의 알트코인들의 시즌 종료급의 그런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이런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했던 트럼프와 연관된 공매도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 시장은 개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펼쳐지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최고점부에서 정확하게 시즌 종료 그리고 전량 매도 선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 매매하고 방송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차트 분석만 잘 해도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TF 신청을 통해서 기관들이 자금도 들어왔고 워낙에 코인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 세력 같은 원치 않는 그런 집단들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말도 안 되는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여러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일수록 개미들을 털고 가는 그런 패턴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치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 패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보이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분석과 실시간 시장 정보를 같이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텔레그램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펼쳐짐과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만간 온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들어오셔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시고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